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XRP 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다가 관세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3,000원 아래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확실히 기존의 저점 부분들을 좀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모습, 지지 라인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관세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 소멸, 그리고 또 미리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간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일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3,000원 밑에는 천천히 분할 매수로 담아야 할 때가 맞다. 이 단기적 변동성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아직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 남아있고, 이 거래량들 보면 아직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XRP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 부분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미리 말씀드렸었죠.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게 불안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고, 불확실성이 이제 확정으로 바뀌면서 악재라도 재료 소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켜줬던 3,000원 언저리 라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때 이 앞전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져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땡겨 올리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땡겨 올리고,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쭉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의 흐름 이어졌듯이 이때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오고 또 거래량 없이 쭉 조정받고 지금 3,000원 라인 여기 부분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 반등의 타이밍을 바닥을 다지면서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간에 지금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또 눌러준다면, 눌림 받으면 우리는 그날로 저점 매수의 찬스, 우리 여유롭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4월 5일부터 기준관세율 이제 10%를 적용하고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9일부터 적용을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한을 두면서 이 협상의 여지를 또 남겨뒀죠. 그래서 4월 1일 상호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은 이 9일부터의 적용에 대한 상호관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은 늦춰서는 아직은 안 됩니다. 여기서 잘 체크해 봐야 될 게, 미 재무장관 벤센트의 발언 부분인데요. 상호관세율은 상한선, 최꼭대기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협상을 지켜보자라고 이미 언급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복을 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상한선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결국 보복 조치를 너희는 하지 마. 그 대신 이번 발표는 상한선이니까 9일까지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결국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세게 때리고 시작을 하지만 여지를 두기 때문에 엄청난 큰 변동성보다는 9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4월 4일 경제지표 발표 부분이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연준 의장의 연설, 4월에 과연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파월이 3월 FOMC에서 얘기를 했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두 번에 대한 거와 함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 변동성은 올 수 있지만 양호하다라고 보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그 입장에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세로 돌아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전반적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여기 상단 B가가 결국 여기를 막고서 결국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이 하단 82K 언저리는 좀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옆으로 좀 흘려서 자, 여기 하단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 상단 여기 위로 좀 안착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멀었죠.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반등의 시기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또 안정적인 지금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곧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서, 자, 현재 이 B각 부분, 여기 부분을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부분을 다지면서 다시 이제 상승의 추세로 흐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오고 있다. 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공포 탐욕지수 부분도 다시 한번 아직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점 눌릴 때마다의 분할 매수 찬스를 좀 잡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이제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반등에 시작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예전 상장을 할 때 얘기를 했던 리플 페이먼트 결제망에 통합이 되면서 이제 기업 전용 결제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이제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죠. 여기에도 이제 RLUSD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파이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가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할 여지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 아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변수가 아직 큽니다. 자, 그럼 XRP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그 다음날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 라고 하고서 카브를 추천드렸죠. 그리고 매수가로 61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650원 부근 또는 6%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카브가 65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610원 부근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6%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650원 부근 또는 6%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무료 단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셔서 뭐 비중을 몰빵한다던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해서 더 갈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 하시던가 이러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XRP가 말씀드렸던 이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매수 찬스 3,000원 언저리 부근 계속 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던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도 매수 내려왔지만 이 앞전에 여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었죠. 자, 이때도 단기간 급등세가 들어오고서 급락 부분이 보이고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단기간 또 상승 나온 후에 다시 눌렸죠. 경제지표 발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3,000원 부분에서 수급들 쏠리면서 어떻게 됐죠? 반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또 단기적 도 변동성 한 번 더 보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쏙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의 흐름 보였죠. 자, 이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출발, 트럼프 취임식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때도 단기간 급등락을 보인 후 단기적 반등 수급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 보였다가 또 줄어들면서 다시 여기 저점에서의 거래량 좀 들어오고 반등 나오고, 자, 그리고서 단기적 들썩인 다음에 쭉 또 힘이 없이 빠졌죠. 자, 항상 이 3,000원 언저리 라인 지지해주면서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던 곳이죠. 자, 우리가 월봉으로 보게 될 경우에 기존에 여기 상단 라인이 이제 저항선 라인 마지막 이제 신고가로 돌파할 수 있는 라인이고 저점 부근에서 지금 월봉으로 보기에 계속 음봉 마감을 했지만 하단 지지하면서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2,750원 부근 지켜주면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고서 추세를 지지한다면 추세를 돌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XRP 최근 들어서의 조정은 XRP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받은 게 아니죠. 시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호재가 크게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호재들은 받아들여지면서 올라갔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왔죠. 자, ETF 같은 경우 ETF의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ETF 접수가 된 거죠. 접수 승인 호재로 인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기간이 걸리니까 밀렸다가 또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나오면서 또 크게 상승했다가 추가 매입은 없대. 왜냐? 추가 매입을 해줘야지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없대. 그것도 설명감에 조정받고 또 SEC에서 항소 취하를 하겠대. 야, 그래서 또 반등이 나왔어. 자, 근데 결국에 아직 법적 리스크는 남아 있어요. 벌금 부분은 협의를 받지만 교체 항소도 서로 철회를 했지만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조항 부분들이 합의를 봐야지. 그리고 합의 본 이후에 SEC에서 의결해서 법원에 왜냐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 변경 신청을 해야지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에 같이 휩쓸려서 좀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지만 자,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이 하단 부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하단 어느 정도 여기 기존에 라인 말씀드렸던 라인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만 원대를 찍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4만 원이 아니구나. 44만 원에서 40만 원대에서 얼마예요? 지금 17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50% 넘게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근데도 XRP는 현재 잘 버텨주면서 자, 그만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기대감이죠.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때부터 700원대부터 급속하게 거의 5,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유, 급속하게 상승 이후 당연히 조정은 받는 거죠. 근데 결국에 길게 보면은 상승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게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 기대감을 가졌지만 바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실망감에 조정받았죠. 근데 이제 슬슬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규제 완화, 그리고 우호적인 정책들이 슬슬 준비가 되고 있죠. 자, 미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본격 가시화되면서 이제 수준의 핏 20일 수정안 발표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변경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SAB 11에 이어서 이거는 SEC가 철회를 했죠. 자, 미국 FDIC, CFTC, OCC까지도 금융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시작하면서 결국 정통금융권도 암호화폐의 투자 활로가 뚫리게 되면서 더 큰 유동성에 대한 진입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공개를 예고를 하면서 조만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전에 배역한 크립토 서밋에서 실망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가 없고 그대로 이전에 발표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한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 결국 추가 매입을 하지 않고 예산 중립적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와, 이 실망감이 엄청났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국채 제한도 포함한 앞으로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비축에 대한 방안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의 공급과 맞물리면서 불장 이거의 시작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XRP 그거에 대한 호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예산 중립적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또 디지털 비축 자산에 정확하게 포함이 된다면 이 또한 호재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호재죠. 기존의 상승 모멘텀에서. 자, 결국 규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에서의 명확성은 확실해지는 모습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모습들도 이제 슬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상원,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또 정통금융권부터 해서 은행, 기관들의 자금들 이제 들어올 준비들이 끝나가고 있고 또 기술 인프라도 성장 중이니까 지금은 무너지는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서 제가 보기에는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구간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조정의 끝자락이 아닐까. 아, 진짜 이제는 끝자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눌림 줄 때마다 저점,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된다. 다음 불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간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죠. 자, 그러고서 이제 비축 물량을 모으는 시기가 됐고 이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은 지금 저점에서의 단기간 급등들 나오면서 여기서 앞전에서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끝냈고 또 단기적으로 여기 올랐던 물량은 또 여기서 한번 또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저항선 얼마라 그랬죠? 그쵸, 이 4,000원 라인이라고 그랬죠. 이 라인 부분 왜냐? 5,000원과 지금 3,000원 사이 구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12월 달부터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4,000원 라인이고 여기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여기 마지막 매물 소화 구간이 끝나고 나면 신고가 바로 XRP의 모멘텀들 법정 리스크 종료와 함께 ETF, IPO 그리고 국제 송금 결제 부분의 확장성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아직 변동성에 대한 이슈들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찬스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변동성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을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공략 타점 포인트 영상에서는 안내해드려도 결국 이런 차익 실현 구간들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는 바로 안내가 실시간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문자에서 실시간 여러분들에게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8187-7639로 행운의 번호 7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에이다. 네, 에이다 하단 부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짝 또 1,000원 부분 넘어가나 했는데, 자, 1시간 봉으로 볼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 반등의 흐름 약 한 5%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또 여기 저항선 1,045원 딱 이 라인, 뭐 영상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라인 항상 그어져 있죠. 이 라인 딱 맞고 내려왔어요. 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충분히 분할로 대응을 다시 한번 저점 분할 매수 계속 눌림 줄 때마다 잡아가야 된다. 스윙으로 봐야 되는 찬스고. 자, 그리고 캐디너 독스월드. 자, 그때 3.9원 부근 천천히 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좋은 상승 5원까지 5원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자, 5원 넘는 상승 나왔기 때문에 3.9원 대비해서 약 한 30% 넘는 상승 나왔고, 자, 흐름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 이어져 내려왔는데 소폭 조정받았는데 이 7일선 라인 이어지는가 좀 체크해 보면서 하고, 일단 계속 여기 라인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점 라인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와줬죠.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수익 냈던, 자, 세이프도 840원 부근에서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요때였죠. 요때였는데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내고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소폭 좀 조정받았죠. 자, 근데 이 하방 라인 지금 780원 언저리 부근을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라인 지켜준다면, 요 밑에는 혹시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하는 걸로 보고서 대응하면 되고, 다시 한번 요 위로 5일선 위로 안착을 한다면 또 단기적인 급등 보일 수 있으니까 세이프도 천천히 분할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코인들 XRP와 함께 같이 계속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계속 실시간 또 잡아 드리니까요. 자, 요거 함께 하실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현재 구간은 리스크 조절과 이제 중요 반등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다지는지 확인을 하고서 우리는 천천히 눌림 줄 때마다 분할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고점 진입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평단을 눌림 줄 때마다 매수해서 낮춰서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내야 될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에 또 수익 내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관심을 가져야 될 타점이다. 이 부분 안내해 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힘든 기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